숙면을 방해하는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기영 교수님의 수업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최근에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려온 두 분의 환자분 이야기로 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60대 여성분이신데 30대 중반부터 간헐적으로 밤에 자려고 눕기만 하면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의 불편한 느낌이 있고 이로 인해서 제대로 잠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견딜만 했는데 50대 지나서부터는 증상이 심해져서 거의 매일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리에 파스도 붙여보고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도 먹어봐도 전혀 이제 불면증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또 한 분은 70대 남성분이신데요. 40대 후반부터 자려고 누워서 이제 잠에 막 빠져들려고 할 때 그때 다리에 뭔가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들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저절로 움찔 이렇게 하면서 떨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탁 쳐가지고 화들짝 놀라는 거. 그렇죠, 놀라죠. 예,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다리가 움찔하면서 까딱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잠들기가 어렵고 또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죠? 그치.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초에서 30초 간격으로 이렇게 밤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몸은 너무너무 졸린데 이게 움찔움찔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우울감마저 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분 모두 다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에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 하면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맞아, 이름은 좀 많거든요. 어려워요. 네. 이게 어떤 병인가요? 질환인가요? 네, 하지불안 증후군은 가만히 있을 때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 그리고 그와 함께 뭔가 불편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한 감각은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리를 움직여줘야 되고 다리를 움직여주면 약간 안도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신경질환입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을 제가 한 줄로 요약한다면 참을 수 없는 다리의 충동과 불편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낮에는 별로 증상이 없고 저녁에나 밤에 시작이 되고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저절로 증상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이 잘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 가만히 있을 때고 밤 그럼 어떤 경우가 될까요? 자기 전에? 그렇죠. 잘 때? 밤에 자려고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이때 다리가 스물스물대고 꿈틀대고 뭐 불편하고 이런 느낌 때문에 자꾸 움직이고 뒤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의 90% 이상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면 장애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도 이제 증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본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자면 상사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장시간 또 학교에서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다든가 이럴 때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너무나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괴롭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즘은 습관적으로 다리를 떠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감각이 느껴져야 한다고. 예, 스스로 느껴집니다. 막 불편한- 개미가 지나가는 듯한 막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화 볼 때 우리 요즘은 영화관 잘 가진 않지만 영화관에서 1시간, 2시간 동안 영화를 제대로 못 봅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경우는 언제냐면 비행기 탔을 때. 특히 창가에 앉았을 때 나오질 못하죠. 그러면은 거의 죽음입니다. 굉장히 진짜- 괴롭습니다. 아, 진짜 10시간 가까이 비행기 타면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증상이 그렇죠. 네. 상황적으로 뭔가 이게 통제돼 있는 거를 못 견뎌 할 때 네, 그런 그럴 증상이 때 더 심해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생기지만 네. 이제 그럴 때 더 심해지는데요.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이 다리를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표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애매한 불편함 이게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도 다리를 이제 가만두지 못하겠다, 불안하다, 안타깝다 이런 느낌을 많이 호소하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조여서 답답하다, 허공에 붕 뜬 것 같다, 벌레가 지나가는 것 같다, 간질거리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10명의 환자면 10명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요. 한 환자도 또 그때그때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이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다리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예, 주로 다리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 불안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다리에 나타나는데 발이나 발바닥이 아니라 종아리하고 허벅지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양측성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다리에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다리 이외 부위에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증상이 아주 심해서 다리뿐만 아니라 몸통 그리고 팔까지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변 보고 싶은 충동이 계속 나서 자기 전에 5분, 10분 간격으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아예 변기에 앉아가지고 좁니다. 이게 들락날락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네,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이런 먹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저녁을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도 충동적으로 먹는 이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60세 여성분의 이제 사례를 한번 다시 보면 다리 증상이 이제 발목 근처부터 종아리까지 이렇게 퍼지는 양상으로 다리를 가만두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고 싶고 너무 심해서 다리를 잘라내버리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면은 같이 이불을 덮고 잘 수가 없어요. 발을 막 이렇게 움직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더 심해지면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뭐 옆으로 뒤졌다, 일어나 앉았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같은 방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또 있어요. 이제 배회합니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밤에 막 불 켜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층간소음 문제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근데 이런 하지 불안 증후군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사지의 운동과 감각을 조절하는 뇌기능의 이제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뇌기능 문제인 네, 거예요? 그래서 사지의 운동과 감각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 안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파민 그리고 아데노신이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뇌의 철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 철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뇌빈혈이라고 이제 얘기해요. 뇌에 빈혈이 생기면 도파민, 아데노신 같은 기능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움직이고 싶은 충동과 이상한 느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나 한테나 생기는 게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이 꽤 강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한 60% 정도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10여 개 이상의 관련 유전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의 증상이 있지만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빈혈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다리에 참을 수 없는 충동과 불편감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다리랑 연관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막 피가 안 통한다거나 뭐 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예. 아닌가 봐요. 여기다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지혈하고 그러신 어르신들도 분명히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이제 접하다 보면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뭐 묵직하고 불편하고 하니까 마치 혈액순환 장애라고 오인하고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하지불안 증후는 뇌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조절 문제이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또 마그네슘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런데 마그네슘이 문제가 아니라 철분이 문제라고 했죠.
예, 철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먹는다고 해서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철분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근육 경련 같은 거니까 마그네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네. 또 철분이 문제였군요. 네, 네, 맞습니다. 오. 다리 쪽 문제가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하지정맥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랑도 좀 증상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상당히 같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과 헷갈리기 쉬운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하지정맥류, 척추질환, 말초신경질환, 다리 경련 등이 있는데 특히 하지정맥류가 가장 흔하게 이제 혼동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하지정맥류는 하지의 정맥이 약해서 오랫동안 서 있게 되면 피가 아래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다리가 붓고 탱탱해지고 이제 통증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누워 있으면 이 하지정맥류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하지불안 증후군은 어떻죠? 누워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르고요. 척추 질환은 이제 허리나 목에 척수 신경이 이제 눌려가지고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생기는 건데 대개 한쪽 일직성으로 옵니다. 그리고 운동 신경이나 다리 감각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지불안 증후군은 양측성으로 오고 그다음에 감각이나 운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양측성으로 온다는 게 어떤 건가요? 다리가 양쪽에 이제 불편한 거죠. 양쪽 두 개 다. 네네네. 근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되게 한쪽으로 오는 거죠. 이제 말초신경 질환도 상당히 많이 이제 혼동하십니다. 말초신경 질환은 손이나 발으로 가는 말초신경이 이제 손상돼서 손발이 저리거나 차갑거나 시리거나 하기 때문에 하지불안 증후하고 비슷한데 하지불안 증후군은 발보다는 종아리, 허벅지고 손에는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다. 그건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헷갈리는 증상이 야간 다리 경련인데 자다가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이거 진짜 헷갈릴 것 같은데요. 뭐 임신 중에도 많이 또 나기도 하죠. 근데 밤에 자다가 순간적으로 다리의 근육이 꼬이면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아주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데 대개 이제 1, 2분 정도 아주 짧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지불안 증후군은 자기 전에 자려고 가만히 쉴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제 헷갈리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은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예, 하지불안 증후는 이제 좋은 약물 치료제들이 있어서 잘 치료하면 증상이 잘 조절될 수 있는데요.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자주 발생한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는데 대개 일주일에 이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약물을 규칙적으로 매일 복용하는 게 좋고요. 치료제는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철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뇌에 빈혈이 생기면 도파민과 아데노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이제 하지불안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철분 상태를 확인해서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을 보충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거의 원인적 치료가 되겠고요. 이제 경구용으로 입으로 먹거나 또 어떤 경우는 주사용으로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뇌신경 물질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약물인데요. 도파민 제제라든가 가바펜티노이드, 오피오이드 이런 약제들이 있고요. 이 약제들은 다리로 내려오는 불편한 증상을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흔히들 제가 약을 처방하면 진정제나 수면제로 알고 있는데 오해를 하시고 있는 거죠. 이 약들은 잠을 억지로 재우는 진정제나 수면제가 전혀 아니라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 자체를 치료해주는 그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름 외워서 약국 가면은 줘요? 아닙니다. 처방 받아야 되는 당연히 거죠? 처방을 받아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럼 이 약을 잘 먹으면은 완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이렇게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고 아직까지 완치되는 약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치보다는 증상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아유, 약을 먹어도 증상이 계속 뭐 안 되고 평생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데 정확한 치료를 받으면 불평감이 크게 줄어들고 밤에 잠도 잘 자기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모든 다른 뭐 질환과 마찬가지로 약물뿐만 아니라 비약물적 관리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저녁에 쉴 때 증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저녁 먹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쉬면 안 되고요. 저녁 먹고 TV 보거나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되고 활동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먹고 산책하기. 예. 그다음에 자기 전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면 도움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전까지 절대 누우면 안 됩니다. 잘 때만 눕기. 이거를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지만 되는데 하지불안 증후군은 생체 리듬과 연관이 많아서요. 생체 리듬이 깨지면 하지불안 증후군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알코올, 카페인 섭취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삼가를 하시고요.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면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녁은 좀 가볍게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 방법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뭐 하나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제 강연을 마무리하면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의 혈액순환이나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불균형이 생기는 질환이고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히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생활습관 관리와 약물 치료를 하면 수면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져서 밤에 잠을 이룰 정도로 못 이룰 정도로 힘든 정도라면 꼭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벗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네.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하지불안 증후군을 방치하면 파킨슨 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일까요? 라고 하네요. 도파민 얘기 나오는 사실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시는 건데요. 자, 파킨슨병은 뇌 안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이제 망가져서 도파민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에 도파민 제제를 주는 거고 하지불안 증후군은 도파민의 기능 장애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도파민 제제를 먹으니까 마치 내가 이러다가 파킨슨병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봐도 하지불안 증후군이 파킨슨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그 다리 떠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네. 잘 때 다리를 떠는 거는 또 괜찮아요, 그러면? 잘 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까딱까딱 일정한 주기로 이제 떠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것이 주기적 사지 움직임증을 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기적 사지 움직임증은 하지불안 증후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긴 하는데 하지불안 증후군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개 뭐 나이 든 남성, 노인한테서 비교적 흔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그다음에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활동에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